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저께 장중에 어떤 방송 프로그램 출연한 어떤 교수 한 분이 현재 경제 상황, 코스피 상황 이제 분석하시기를 원환율 상승하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팔고 떠나기 때문에 코스피 약세 이어질 거다. 이런 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환율 상승,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요거는 팩트니까 이거는 그냥 팩트일 뿐이고요. 그 이후 부분은 아마 명확하게 틀린 말씀 같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표 2개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은 1분기, 2분기 11조 원대 순매도 했습니다. 3분기 들어서도 7월 10일까지는 4조 원가량 추가 매도하다가 그 이후에 순매수로 돌아서서 그동안 팔아치웠던 거 다시 사들이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8월 만기 후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 지금 8천억이죠. 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장중에 파는 것 같지만 어느덧 다시 사들였고요. 순매도 한다고 해도 찔끔이고요. 순매수 하는 날에는 꽤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이라는 거죠. 외국인 매집 초반입니다. 무엇을 사고 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현물시장 현재 매수 세력은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 이렇고 매도 세력은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등신들입니다. 선물시장도 외국인들 7월 이후 롱플레이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9월 선물지수 319.6, 12월 선물지수 320.85로 이게 지금 대략 한 7월 이후 정배열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어떤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고점에서 10% 까이면은 크랙션 마켓이다,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0% 까이면은 베어 마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게 일종의 데피니션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 자본주의 발달, 시장 경제 발달 100여 년간 형성된 확고한 어떤 분류법이기 때문에 이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나스닥을 보면은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했다가 대략 절반가량 회복한 상태인데, 그래서 저점에서 대략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0% 근방에서 마이너스 20%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저는 용어를 이렇게 준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한 38% 이렇게 마이너스 40%까지 까졌다가 마이너스 38%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 보고 그쯤에 제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랠리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지수가 추가 폭락 멈추고 다시 상승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롱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숏 플레이 하면은 그거는 뒤지는 겁니다. 초상 치르게 됩니다. 다우하고 S&P 지수를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 벗어난 지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되는 랠리는 지금이 여름철이니까 그래서 썸머 랠리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랠리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체로 보면은 비록 나스닥은 아직도 경계면에 걸쳐 있지만 경계면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 전체로 보면은 미국은 썸머 랠리 진행 중이지, 현재 상황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뜻이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그냥 용어 줄 쓰다가 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 코스피는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에서 지금 베어마켓에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요거는 맞는데, 이거는 말이죠. 미국 시장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시차가 걸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 특징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룬 바가 있어서 오늘 지금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코스피 추수랠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을에는 추수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이 롱플레이에서 수익이 더 크게 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추가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연말경에는 대략 2600선 중심으로 상하로 놓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안건은 잭슨홀 미팅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안건입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이 오늘 밤부터, 한국 시간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행사이긴 맞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본질은 말이죠. 지금이 미국 휴가 시즌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8월이 휴가 시즌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도 안 하잖아요. 회의 안 하고 회의 다 이제 스톱하고 문 닫고 다 놀러 가는 겁니다. 캔자스시티 잭슨홀 지역이 노는 데입니다.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그래서 거기서 놀면서 낚시도 하고 뛰고 놀고 이렇게 놀다가 자꾸 놀면 지치잖아요. 노는 것도 지치잖아. 그래서 놀다 지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겁니다. 이거 본질은 혼자 놀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주요 선수들 여와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관심은 제롬 파웰 입에서 과연 무슨 말 나올지, 이제 요거 이제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롬 파웰이 말이죠, 자기 생각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PCE 물가지수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 확인하고 나서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든 문제는 9월 초에 8월 고용보고서 발표되고요. 중순에 CPI 물가지수 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확인하고 9월 20일 이렇게 액션을 하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 파월 말은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미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예상은요, PCE는 롱 플레이어에게 우호적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상치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잭슨홀에서 할 말은 지금 시장을 더 밀어내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거기에는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각종 기초 변수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미 한번 다 봤던 건데 다시 한번 간단히 회고하면은 가스 가격 이외에는 식품 지수, 주요 원자재 지수 죄다 고점 대비 대폭락했거나 지금 대단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뉴스 자막에 지나가는 거 봤는데 식품 지수는 주요 곡물 가격은 이미 유크레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막이 뜨는 걸 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8월 곡물 가격 지수는 9월 초에 발표됩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개별 밀 선물 지수 이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 종합해서 9월 초에 다시 글로벌 곡물 가격 지수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락 중인 거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원하는 대로 경기는 둔화됐습니다. 이건 원준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과열이 식은 수준이지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이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이렇게 연속 마이너스 성장 보인 거는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테크니컬한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3분기 성장률 어제 새로 발표된 최근 예상치가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더 이제 연장시키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걱정할 정도로 고용 시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공급 증가될 사건이 3개나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 지금 고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로 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최근 2일간 급락으로, 그래프, 이게 주가지수 그래프, 미국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 최근 2일간 이제 급락해서 지난 주말하고 월요일 이런 거죠.
8월 초 수준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여전히 서머랠리 지금 벗어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 물가지수 다시 한번 그 고점 돌파했고 IRA법 서명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차익금 리스크가 큰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번 발작을 했고요. 이제 잭슨홀에서 혹시라도 파월이 그 초를 치면 어쩌나 이제 걱정이 되고, 근데 왜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되겠습니까? 계좌에 지금 빨간불이라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했으니까 썸머랠리에서 이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실현시키자. 단타치기 좋은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주목할 게 이겁니다. 그 9월 기준금리 그 얼마나 올릴지 확률 분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50 올릴지 75 올릴지 이 확률 분포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맨 왼쪽은 최근 그 확률 분포고요. 맨 오른쪽은 좀 오래된 확률 분포입니다. 즉 50 올릴 확률이 높았다가 50대 50 50 올릴 확률 50, 75 올릴 확률 50 똑같이 됐다가 그 가운데 그래프죠. 왼쪽에는 보면 이제는 75 올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반영해서 결국 지난밤에는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금융긴축이 여기서 추가로 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긴축은 계속 되긴 되는데 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가속만 안 되면 된다. 즉 75만 안 올리면 아주 좋겠다 이겁니다. 50 사실은 50 올리는 것도 이거 장난 아닌데 50 올려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태는. 그래서 설사 9월에 75 올린다 한들 지금 9월에 75 올릴 가능성도 상당 부분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9월에 50 올릴 가능성으로 돌아갈 거다. 50 올릴 것이다.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사 9월에 75 올린다 한들 그 다음에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연말 그 미국 기준금리 컨센서스 3.5% 이거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인상이 50이든 50 올리든 75 올리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엄청난 겁니다. 저거 글로벌 수준에서 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적 긴축하는 것도 9월부터는 정상적 수준, 즉 매월 950억 불, 여기서 국채 600억 불, MBS 350억 불 이렇게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6월, 7월, 8월 3개월간 양적 긴축한 게 475억 불이었잖아요. 매월 475억 불. 이것보다 지금 2배로 늘어난 수준으로 이제 앞으로 쭉 간다는 겁니다. 양적 긴축이. 그러면은 매월 950억 불씩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글로벌 달러 자금이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950억 불씩 달러가 사라집니다. 시장에서 매월. 다시 말하면 세상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달러 초강세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그냥 예측하기보다는 채권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이거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고 떠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물론 다 사고 파는 거니까요. 사고 파니까. 파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사는 선수들이 더 많다. 파는 금액보다도 더 많이 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순매수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역전되거나 연말경 역전되는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베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외국인 자금 유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그야말로 기준금리일 뿐이고요. 해당 국가의 머니마켓에는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미 간의 실질금리 차이는 여전히 언제나 한국이 높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현재 한국 3.43%, 미국 3.11%입니다. 제가 그래프는 생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상승 단기간에 저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현재 단기 리스크라고 봅니다. 시장 전체로 본다면은. 그러나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결제하는 조선업종에게는 대박 호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고, 강달러로 원달러 환율 급등을 했고, 이것이 수입 물가를 폭등을 시켜서 이제 국내 물가도 올리고 또 무역수지 적자를 더 크게 벌려서 경상수지 흑자폭을 팍팍 줄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입니다. 흑자. 경상수지 적자는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수입물가 폭등, 그다음에 그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시키는 악순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국내 금리 올리는 겁니다. 미국보다 더 빨리 올려버리면 상당한 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그 상황이 내수 경기 침체되는 상황 심각한 가계부채 이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을 베이비 스텝, 즉 25bp씩 올린다는 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원달러 환율 높을 거다. 지금처럼 높은 상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오를 건가, 언제 멈출 건가, 요겁니다. 요게 딱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국내 금리 올리지 않으면서도 환율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역수지 흑자 늘려서 경상수지 흑자폭 증가시켜서 또는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해서 그래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물가 올라가고 두 가지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1.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거나 2. 외국인 국내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 무역수지 흑자 늘리는 구세주, 그건 바로 조선업종뿐이라는 겁니다. 선박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할 내년 이후에는 무역수지 흑자폭이 팍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100%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업종들, 가령 반도체나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분야가 지금보다 대폭 무역수지 추가 흑자 기대하는 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그 무역수지 지금 적자 추세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주요 10대 품목들 수출 금액, 수입 금액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에서 지금 물론 그 무역수지 흑자 내고 있지만 저 분야에서 저게 앞으로 저 분야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특히 반도체 보면은 지금 그 글로벌 수요 증가 전망치가 자꾸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심지어 내년 메모리 반도체 성장 전망치 0%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 조선업종에서는 그야말로 무진박지하게 그냥 달러가 산처럼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달러 쓰나미 일어납니다. 내년 이후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주해서 건조 중이잖아요.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어나갖고 지금 막 건조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만들어서 인도하는 순간에 이제 달러가 쓰나미처럼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년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30까지, 2030년까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 1조 달러 돌파는 조선업종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는 외환 보유고 5천억 불까지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선주 전성시대다. 이것이 바로 신나게 놀자의 명언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는 환율 분명히 내립니다. 조선업종 본격적으로 배인도하면서 달러 쏟아져 들어오면서 환율 급락할 겁니다. 그런데 단기 환율은 어떤가 이겁니다. 내년 이전에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인가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수준이라면은 달러 선물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선물 추가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운 좋아서 벌어봤자 푼돈 벌 것이고, 그러나 선물 매도해서 더 오르면 또 매도 또 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매도 포지션 물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이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이런 주요 업종들은 글로벌 강자들입니다. 이거 믿고 아주 경쟁력 높습니다. 글로벌 이 달러 강세 상황에서 유로나 엔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는 선방 중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내년 이후에는 원화 강세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이후에 비록 유로나 엔이 약세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절대 강자인 조선업종 때문에 내년 이후 원화는 강세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고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더 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단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원화 환율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러 선물 매도하기 참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주 이 전성시대에 코스피 최강 주도 업종 이 조선주 이 투자 수익률하고 외국인들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본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보겠죠. 24일 종가를 업데이트한 것인데 현대미표가 지금 연일 52주 신고가 갱신 랠리 중인 거 다 아실 테고요. 이 삼성중공업 속 터지게 지금 느릿느릿 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YTD 수익률 9.3%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평균이 마이너스 18.7% 이상 하락한 것과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7, 8월 2개월 이상 지금 수주 소식이 없습니다. 참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데 왜 수주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는지 하여튼 수주 소식이 없는데, 분명한 거는 하루가 지날수록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그렇잖아요. 수주 공시 터질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대로 문 닫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주가 나겠습니까? LNGC, LCO2C, FLNG 이런 거 수주 공시 이어지면은 연말경 1만 원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고 여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올라가면은 2절 2절 떼창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해운주 요 분야가 시장 평균 이상 수익 올리는 거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조선주 매집 동향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표 보면서 삼성중공업 외국인 매집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어제 같으면은 기관들도, 이 등신기관들도 왕창 달라붙었습니다. 네. 개인들이 많이 파는데 결국 또 개인들은 다음에 이제 6,500원 이상에서 이제 또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경에 좀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자료 준비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